안녕하세요, 찍먹입니다. 오늘은 비행시간이 고작 2시간인데 굳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탑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2026년도 6월부터 중국 남방항공이 인천 베이징 노선에 장거리용 A350을 투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들어오던 A330에서 A350으로 바뀌면서 121 배열의 신형 장거리용 풀플랫 비즈니스 좌석까지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합리적이길래 바로 예약해봤는데요. 과연 중국 남방항공 A350 비즈니스는 2시간만 타도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입니다. 오늘 베이징 다신까지 가는 CZ316편은 오전 9시 25분 출발이에요. 엄청 이른 출발은 아닌데도 인천공항에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중국 남방항공은 이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이 가능하고요. 오전에는 광동체 항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코노미 줄에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중국 남방항공은 거의 모든 항공편이 각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전부터 체크인이 가능하고요. 인천에서 출발하는 중국 남방항공편이 꽤 많아가지고 운항편이 이어지는 시간대에는 카운터가 비교적 오래 열려 있다고 보면 되기도 하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수화물을 보내실 거면 일찍 오셔야 합니다. 또한 중국 남방항공은 스카이팀에서 탈퇴를 해서 현재 별도의 항공동맹에 가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즈니스 승객이나 자사 우수 회원은 우선 수속도 가능합니다. 오늘 비즈니스 클래스라 우선 체크인 구역에서 수속을 진행했고요. 사실상 비즈니스가 거의 사람이 없어가지고 바로 들어왔어요. 위탁 수화물도 한 개당 32kg씩 2개까지 무료로 보낼 수 있었고요. 바로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다신까지 가는 CZ316편은 오전 8시 45분부터 탑승이고 게이트는 또 탑승동이네요. 이게 조금 귀찮게 되기는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마일리지 적립을 대한항공으로 미리 넣어놨는데 탑승권을 받아보니 반영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카운터로 가서 변경하고 탑승권도 새로 받았습니다. 남방항공을 타도 예약 등급에 따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해요. 그리고 자체 비즈니스 라운지가 별도로 없어서 스카이허브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분께서 이렇게 수기로 써주신 라운지 입장권을 같이 받았고요. 탑승동에 있는 라운지보다는 1터미널에 있는 라운지가 더 좋아가지고 탑승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들렀다 가볼게요. 수화물도 얼른 보내고 스마트 패스를 이용해서 출국장으로 들어가서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를 받아볼게요. 아침 시간대라 조금 복잡하지만 여기서 대기열 상황을 보면서 사람이 조금 적은 곳으로 가시면 요즘에는 1-20분 안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닭장 느낌은 많이 없어졌어요. 10분 정도 걸려가지고 바로 안으로 들어왔고요. 빠르게 배고프니까 라운지로 가볼게요. 더 라운지 앱이나 PP카드로도 올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 라운지는 아마 많이 와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분 좀 내려고 라운지 이용권을 제출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침 시간대라 다들 아침을 드시는지 생각보다 이용객이 꽤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치킨이랑 밥, 야채 종류도 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맨날 마티나 라운지만 가다가 제가 스카이허브 라운지는 처음 와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야무지게 한 상 가져와가지고 밥을 먹어보고요. 대신에 여기에 제일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신라면이 없어요. 그래서 육개장을 가져와서 먹어봤습니다. 야무지게 한 상 먹고 나와가지고 이제 탑승동으로 이동해볼게요. 여기는 셔틀 트레인을 한번 타고 넘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하철을 타야 합니다. 탑승동은 사실 크게 할 게 없어가지고 바로 항공기를 타러 이동하고요. 너구리 선글라스가 적용된 남방항공 A350 항공기가 보입니다. 근데 뭔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 도장이 뭔가 이쁘면서도 약간 그 중국스러움의 느낌이 있어요. 남방항공만의
정말 그 독특한 도장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치만 기체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아주 반딱반딱합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1등으로 탑승하려고 줄을 서 있었고요. 바로 들어가 봅니다. 제가 오늘 남방항공을 처음 타보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라서 그런지 뭔가 좀 기대도 되고 그랬어요. 비즈니스 승객이 얼마 없지만 비즈니스 전용 게이트도 있어서 이쪽 통로로 들어가 봅니다. 탑승하자마자 승무원분들이 자리 안내도 해주셨고 제 자리는 맨 앞열 1K였어요. 121의 스태거드 배열로 구성된 비즈니스 좌석이고요. 중국 남방항공 특유의 파란색 계열 좌석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약간 새 비행기의 새 좌석이긴 하지만 이 중국 남방항공의 색감은 참 이게 조금 마법이 존재하는 것 같긴 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에는 총 28석이 장착돼 있었고요.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체 좌석수는 조금 다르긴 한데 비즈니스 클래스는 두 구성으로 모두 28석 동일합니다. 실내 모든 클래스의 좌석이 레카로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 비즈니스 클래스에도 레카로 비즈니스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좌석이 A350의 공장 출고 사양으로 장착된 최초의 시트라고도 하는데요. 좌석마다 통로로 바로 나갈 수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만 요즘 유행하는 문 달린 비즈니스는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완전히 100% 오픈이 되어 있어요. 자리에 앉아서 찍어보면 오토만 공간이 1열이라 생각보다 엄청 넓고 옆에는 조그마한 수납장도 있습니다. 저기에 뭘 넣어놨다가 까먹고 내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몰라 뒤쪽 좌석도 봤는데 뒤쪽 좌석은 오토만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좁습니다. 승객이 별로 없어서인지 탑승하자마자 웰컴 드링크와 물티슈를 먼저 받았고요. 좌석 아래에는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승무원분이 이런 과자를 먹으라고 주셨어요. 좌석 왼쪽에는 기내 엔터 컨트롤러가 있고 이렇게 빼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컨트롤러 자체에는 화면이 없고 버튼만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옆에 수납장을 열어보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조그만 거울만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헤드폰이 숨어 있는데요.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제품인지 아닌지는 따로 적혀 있지는 않았고요. 안쪽을 자세히 보면 기내 청소가 조금 덜 된 인간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뒤쪽을 보니 과자 봉지 하나도 남아있네요. 그리고 왼쪽을 보면 기내용 슬리퍼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색깔을 보니까 우드톤이랑 깔맞춤을 했나 봅니다. 옆에 이 팔걸이는 접어가지고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요. 출발하기 전에 좌석을 한번 눕혀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포지션까지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하고요. 좌석이 이게 뭔가 흔들흔들 하면서 조금 힘겹게 누워지고 있어요. 그치만 완전히 180도 풀플랫으로 눕혀지는 장거리 비즈니스 좌석이고요. 좌석을 다시 올려보면 이렇게 덜덜덜덜 하면서 올라갑니다. 뒤쪽에는 이어폰과 종이 쪼가리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좌석 조절 버튼도 너무 많지 않아 가지고 직관적인 편이고 요추 받침대 조절 기능도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독서등도 버튼으로 이렇게 켜고 끌 수 있어요. 허벅지 받침대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생각보다 되게 편한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의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을 해봅니다. A350이고요. 남방항공에는 이 A350이 두 가지 버전으로 있어요. 또한 기내 잡지도 있는데 저러고 탑승권을 받아주면은 뭔가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보고 싶긴 하네요. 이거 중국산 비행기 코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 리아드 에어가 왜 있죠? 얘도 발권을 해놔서 조만간 타러 또 나가야 합니다.
기내에서 파티도 해주는 중국 남방항공이 있고요. 여기에 무슨 베이징 데일리 신문도 있어요. 이제 나눠주셨던 기내 물티슈로 손도 한번 닦아보고요. 저는 항상 이걸 받으면 손이 닿는 부분은 이것저것 닦아봅니다. 제가 보기보다 위생에 조금 신경을 써요. 기내 안전 비디오가 나오면서 출발 준비를 하고요. 테이블도 아래쪽을 당기면 이렇게 쭉 빠져나오고요. 생각보다 장거리 노선에 들어가는 비즈니스 좌석 치고는 테이블이 조금 작아요. 또한 좌석 하단부를 보면 전원 콘센트도 별도로 있어서 충전이 가능하고요. 아직 지상인데도 전원이 들어와 있네요. 슬리퍼로 갈아 신고 오토만 공간이 넓어가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발도 한번 흔들어 보고요. 비록 단거리 노선이지만 누워서 잘 수 있는 베개도 제공을 하고 담요는 원래 하나씩 주는 것 같은데 저한테 2개 덮으라고 2개를 주셨어요. 인심이 아주 후한 항공편입니다. 담요 재질은 약간 바람막이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따뜻하면서도 이거 좀 이쁘더라고요. 하나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뭔가 출발할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출발을 안 하고 있어서 밖에 한번 보니까 또 다른 A321 남방항공 기종도 보입니다. 갑자기 견과류도 하나씩 갖다 주시고 티슈는 이렇게 반으로 접어 주시면서 이거 맛있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몸짓 발짓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내 엔터도 한번 살펴보고요. 당연히 한글도 지원을 합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항공편들은 기내 엔터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그치만 콘텐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과 관련된 영상 위주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을 소재로 한 영화도 많이 있고 나름 최신 영화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남방항공에 대한 회사 정보도 볼 수 있었는데요. 베이징 다신 공항에 대한 정보와 남방항공 홍보 영상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중국 항공사라고 하면 막연하게 되게 부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긴 한데, 그런데 중국 항공사들은 항공당국의 관리 감독이 상당히 엄격한 편이라 정비부터 조종사 훈련, 운항 절차까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적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기내 쇼핑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다이캐스트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판매를 하고 있고, 이거 코맥 C919에 대한 사랑도 넘쳐납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외부 카메라도 달려 있어가지고 기체 밖을 이렇게 자세히도 볼 수 있어요. 기내 소개를 거의 다 마칠 때쯤에 항공기가 타이밍에 맞춰 푸시백을 시작하고요. 바로 활주로를 향해 택시합니다. 맨 앞에 앉으니까 이렇게 시야가 탁 트인다는 점은 참 좋아요. 이제 플라이트 레이더에도 잘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A330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A35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완전 개이득이에요. 여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380 두 대가 있는데, 사실 중국 본토항공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380을 운항했던 항공사가 또 바로 중국 남방항공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비록 다 스크랩 처리되긴 했지만 무튼 로이스로이스 트렌트 엔진음을 들으면서 1호까지 완료했어요. 그런데 오늘 날씨가 썩 좋지는 않아요. 베이징까지 실제 비행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저는 이륙하자마자 화장실 먼저 와봤어요. 사실 크게 특별할 거 없는 화장실이고 좁고 종이컵도 없고, 대신에 이 쓰레기통은 발로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바디로션과 향수 스프레이는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 내리는 버튼은 터치식이 아니고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고, 이거 개별 에어컨도 장착이 되어 있었어요. 세면대 물은 마시지 말라고 아주 X 표시가 크게 되어 있네요. 화장실 갔다 와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기내식 메뉴판이 진짜 제가 이런 경우 처음 봤는데, A4 용지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고르라고 주는 건 조금 너무하긴 합니다.
옛날에 사스런을 하면서 제가 샤먼항공 787 비즈니스도 탔었는데요. 그때 단거리 노선이라 자리에 앉자마자 무슨 간식 박스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이륙 전에 다 먹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무튼 저는 딤섬을 주문했고요. 뭐 여러가지 딤섬이랑 이 마운자로 맞은 것 같은 크로와상, 고기와 샐러드, 연근 뭐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콜라도 요청을 해서 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의외로 별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딤섬을 그냥 찍자마자 이 육즙이 쏟아져 나와요. 요 다른 놈도 육즙이 아주 잘잘 흐릅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어요. 안에 고기도 꽉 차 있어가지고 이상한 거 고를 바에는 차라리 확실한 딤섬을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옆에 있는 거 제가 처음에 방부제인 줄 알고 건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소금이었어요. 이게 뭔가 제가 의심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샐러드는 오리랑 새우만 쏙 골라 먹었고요. 이것도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과일까지도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과일은 당도가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거 마운자로 맞은 크로아상은 이거는 진짜 좀 남겼습니다. 제가 라운지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른 거겠죠? 이제 밥 다 먹었으니까 이쁜 A350 룰렉도 한번 봐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여러 항공기를 타보지만 A350이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고 예쁘고 팔방 미인입니다. 그리고 남방항공은 와이파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접속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포기를 했고요. 어차피 중국 항공사 와이파이는 이거 중국의 만리장성 방화벽 때문에 우리가 쓰는 카톡이나 유튜브 뭐 이런 것도 전혀 되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크게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밥도 다 먹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누워보려고 좌석을 바로 눕혀보겠습니다. 다시 덜덜덜덜 거리면서 좌석이 눕혀지고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가죽은 또 새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게 이렇게 이불도 덮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아주 그냥 잠이 솔솔 옵니다. 여기 창가 쪽 팔걸이도 이렇게 잘 때는 조금이라도 넓게 자라고 접을 수 있어요. 다른 승객분들은 식사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주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제가 한 10분 정도 누워 있으니까 착륙한다고 의자를 빨리 올리라고 합니다. 이게 단거리라서 제대로 즐기기에는 너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비즈니스 복은 언제든지 좋아요. 그렇게 베이징 다신 국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출발부터 도착까지는 총 2시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고요. 밥 먹느라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무튼 그렇게 게이트에 주기까지 마치고요.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비즈니스 클래스에는 손님이 한 6명 정도밖에 안 탄 것 같아요. A350 특유의 객실 설계 덕분인지 기내가 꽤 조용했고 비즈니스 좌석도 비교적 신형이라서 착좌감이 매우 좋았습니다. 오늘 타고 온 남방항공 A350도 한번 봐주고요. 그렇게 수화물도 빨리 나와가지고 다음 비행을 하러 갈 시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타본 남방항공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뭔가 엄청나게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은 아니었지만 승무원분들이 정말 친절했고 기내식도 맛있었고요. 이게 언어가 안 통하지만 이게 손짓 발짓으로 이게 다 모든 걸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2시간짜리 짧은 노선에서 A350의 신형 장거리용 풀플랩 비즈니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다만 밥을 먹고 잠깐 누우니까 금방 착륙을 해야 돼서 제대로 즐기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다음번에는 장거리 노선에서 한번 제대로 타보고 싶네요. 참고로 중국 남방항공이 2027년도부터 도입하는 A350에는 지금 제가 탄 좌석보다도 한 단계 더 발전한
도어형 신형 비즈니스 좌석이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맨 앞 내석은 조금 더 넓은 비즈니스 플러스 스위트, 그리고 그 외 24석도 모두 문이 달린 비즈니스 스위트로 구성된다고 하니 새 기체가 들어오면 이것도 꼭 한번 타봐야겠습니다. 그럼 중국 남방항공 A350 비즈니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비행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모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